제3강의 주제는 마키아벨리 정치 이론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정치 사상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늘 지금과 같이 긍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강의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 발상지로 알려진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은 각 정치체제의 수준은 지배자의 수준과 일치하며 지배자의 수준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상국가는 올바름, 훌륭함을 추구하는 해운자가 지배하는 국가이죠. 그런데 해운자와 보통 사람인 민중은 서로 배타적 부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지배하는 민주정체는 결코 바람직한 정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국가관이 다르고 정치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이상주의자 플라톤과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현실주의자 마키아벨리의 민주주의 분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플라톤의 이상주의 정치 이론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이자 현실주의 정치 사상가로서의 마키아벨리의 면모에만, 다시 말해 군주론의 저자로만 익숙하지만 그들은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공유합니다. 첫째, 주변 강대국의 침입 위험과 도시국가들 간의 갈등 같은 정치적 위기가 일상이었던 도시국가 시대에 살았다는 경험을 공유합니다. 둘째, 마키아벨리의 생애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 절대 왕권하에 통일된 국민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는 25살 되던 해 프랑스의 침입, 그 여진으로 4년간 피렌체에서 일어났던 정변, 메디치가의 축출이나 사보나롤라의 등장과 몰락 등을 지켜보았고, 반복된 외세의 침입과 그들 용병들의 약탈은 그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플라톤의 경우에도 20대의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전에 항복했고 5년 후에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들은 도시들이 직면한 안정과 생존의 문제를 힘, 권력에 관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정치 권력의 기반을 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국가가 시민들의 안정과 생존을 보장해주는 기본적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정치 권력이 소수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누구이냐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죠. 정치 제도로 말하자면 민주제가 아니라 군주제나 귀족 정치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예술, 법, 의학 분야에서 고대를 모방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듯이 공화정 시대의 로마사를 재해석한다면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마키아벨리가 쓴 책이 로마사 농구입니다. 정부 형태, 정체는 모두 6가지가 있는데 셋은 매우 나쁜 것이고 다른 셋은 자체로는 좋은 것이나 쉽사리 훼손될 수 있어 유해한 것이 되는 경향이 있다. 좋은 정체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셋이고 이들에 상응하여 쌍을 이루는 나쁜 정체도 셋이 있는데 각 쌍은 너무나도 비슷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군주정은 쉽게 참주정이 되고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무정부 혹은 중우정으로 타락한다.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좋은 정체 셋 중 하나를 선택하겠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예방조치로도 정체의 타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각 쌍의 장점과 단점이 갖는 유사성이다. 농구 1권 2장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어떤 좋은 정체를 선택했던, 즉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기에 어떤 정체를 선택했던 도시국가이든 결국에는 나쁜 정체로 타락해 내분에 휩싸이면서
위기를 초래하고 외세의 침입에 빌미를 주어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지켜보았던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인 듯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 조상들이 세운 로마야말로 도시국가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 번영한 나라이니까요. 그 발전 번영의 기초가 만들어진 기간이 바로 공화정 시기였죠. 로마 공화정은 그 정체가 좀 특이합니다. 원로원을 보면 귀족정 같고 집정관을 보면 임기제 군주정 같고 민회를 보면 민주정 같죠. 그러니까 세 좋은 정체를 합쳐놓은 혼합정체인 셈이죠. 마키아벨리는 논거에서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상호작용했으며 또 그 효과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장의 제목을 보면 공화정을 더 완전하게 만든 호민관 제도가 만들어지게 이끈 사건에 관하여 합니다. 여기서 사건은 초기 로마의 타르키니아 왕조의 마지막 폭군의 추방입니다. 왕정에서의 왕실, 귀족, 평민 간의 삼각구도에서 왕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족들이 몸조심하느라 평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지자 오만에서 귀족들과 평민 계급 사이에 10여 년 후에는 긴장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에 수반된 일련의 혼란과 소동으로 자칫 벌어질 수도 있는 폭력의 위험을 걱정하게 되었고 그 위험으로부터 평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호민관 제도를 만들어 향후 민중과 원로원 사이에서 귀족들의 오만에 맞설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34장과 35장은 공화정 제도에 대한 설명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34장은 독재 집정관의 권력은 공화정에 기여했고 해가 되지는 않았다. 국가에 해가 되는 권력은 민중이 자유선거로 준 권력이 아니라 야심찬 시민들 자신들을 위해 찬탈한 권력이다. 이거 35장의 제목은 왜 시민들의 자유투표로 발의된 시민위원회의 창설은 공화국의 자유의 해가 되었나입니다. 그러니까 35장은 34장에서 국가의 해가 되는 권력은 민중의 자유선거로 준 권력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장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방식과 어떤 조건으로 권력이 주어졌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권력의 제한이 없이 1년 이상의 장기로 주어진다면 위협은 항상 수반되며 결과의 좋고 나쁨은 권력이 주어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달렸다. 이제 10인의 권력과 독재 집정관이 가진 권력을 비교해보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자의 수중에 주어진 권력이 후자에게 맡겨진 권력에 비해 훨씬 크다. 왜냐하면 독재 집정관이 임명될 때 그가 박탈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호민관, 집정관, 원로원 등은 그대로 상존한다. 그러나 10인위원회의 창설 때는 정반대였다. 마키아벨리는 장수한 도시국가들, 스파르타의 왕들과 베네치아의 선출직 최고 지도자, 도제들은 종신직인에도 잘 통치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남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견제장치로 통제하는 권력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장을 끝낸다. 즉 34장, 35장 그리고 덧붙여진 다른 로마 이외의 사례들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죠.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거의 지필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로마 공화정의 혼합 정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논고 총 3권 142장의 내용들은 혼합 정체가 성공하기 위한 고려사항들, 충고와 경고들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로마 공화정의 혼합 정체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입니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가 담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 마키아벨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그의 논고를 참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이 헌정 질서가 가장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된 나라였다는 점에서 보면 로마 공화정의 혼합 정체에 주목했던 마키아벨리의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